우리는 긴 무명 생활 중이다. 사람들은 언제 돈을 버냐고 하고 자꾸 우리를 짠하게만 보는데 사실 우리는 엄청 재밌게 산다. 지금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는 멋있다. 우리는 슈퍼너드다. 오늘도 내일도 너드하게 하고 싶은 건 하고 사는 슈퍼너드 쿨톤 창업자 조이원. 힙스터 개발자 윤유진입니다. 네, 쿨톤 창업자 조이원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제 이제 피부색 그런 톤을 쿨톤이라고 정의를 하고, 쿨톤이 피부가 뭐 쿨해서 쿨톤이 아니라 이 쿨톤 색깔 옷이 잘 맞아서 쿨톤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색상의 그런 느낌이 그러니까 차가운 쪽에 가까운 그러니까 색깔이야. 예를 들면 형광색, 뭐 보라색, 그러니까 보라색 중에서도 좀 따뜻한 게 아니라 약간 차가운 형광 가까운 보라색이 잘 어울리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제가 그동안 엄마랑 같이 살 때는 엄마가 사주고 이런 옷들을 많이 입었는데 그게 다 웜톤이었거든요. 네, 어머니가 웜톤이죠. 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옷이 구린가 내가 구린가. 근데 이게 톤의 문제도 있었구나 해서 쿨톤이라고 정의를 하고 좀 옷이나 고르고 입고 이러는 게 좀 즐겁고 편해졌는데 지금 왜 갑자기 쿨톤 이 얘기를 하고 있냐 하면은, 이거 찍기 전에 바로 지금 여기가 희원님 집이거든요. 근데 이제 희원님 옷장에서 이제 오늘 촬영을 하니까 뭘 입을까 이러면서 이제 되게 진지하게 열어봤는데 마음에 안 드나고 자꾸 옷을. 아니 유진님이 제가 그냥 전에 화해서 입었던 옷을 입으려고 하니까 자꾸 못 입게 하는 거예요. 다른 날처럼 보여야 된다고. 아니 애초에 다른 날도 맞는데 너무 계속 보라 색깔 옷 지금 몇 번 나왔는데 또 입으니까 옷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그니처 옷이라는 거는 알겠는데 그래도 집이고 옷장도 있으면 뭐 그냥 아무 옷이나 유진님도 봐서 알잖아요. 옷이 없어요. 네, 그 바지는 좀 샀는데 윗도리가 없어서 옷을 하여튼 사야 되고, 그래서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이 어떤 옷이냐 하면은 중학생 때 샀던 옷이고요. 꽤 오래된 옷이네요. 네, 중학교 2학년쯤 산 옷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직도 입고 있는. 근데 생각보다 옷이 많이 안 헐어서 입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 보기에 어떤가요? 네, 근데 이 옷을 입으면 이제 어깨가 너무 작아 보여서 볼품이 없다니까요. 그렇게 느끼면 잘 안 되는데 희원님 어깨에 딱 맞는 사이즈인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그거는 자꾸 희원님이 어깨가 왜소해 보이구나, 뭐 되게 없어 보인다 이래가지고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데 제가 좀 눈이 이상한가? 네, 유진님은 제가 어떻게 보이든 상관이 없으신 분이니까. 아니 나쁜 걸 추천하지는 않잖아요, 제가. 네, 그쵸. 아시다시피. 네. 근데 그렇게 막 아닌 것 같지는 않았어요. 네, 그래서 쿨톤 창업자라고 소개를 하는데 생각보다 쿨톤 쿨톤 옷이 없는. 없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옷장 열었다 닫다를 꽤 많이 했다. 뭐 그렇죠. 네. 쓸모없는 얘기를 했고요. 네. 이번 화는 겨울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거예요. 소소한 겨울날을 같이 보내는 느낌으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오랜만에 슈퍼너드의 되게 일상 에피소드입니다. 저희 슈퍼너드 팟캐스트가 일상 카테고리에 속해 있어서 사실 매화 일상에 관한 이야기이기는 한데, 최근의 화들을 이제 되짚어 보면 좀 어떤 이벤트, 스포티파이 이벤트에 다녀왔든 아니면 태국 친구 라팍과 있었던 이야기에 집중을 하든 뭐 그런 어떤 약간 이제 좀 한번 들어간 주제, 일상보다는 일상에서도 한번 들어간 주제에서 했었는데, 제가 문득 슈퍼너드 1화, 4화 했었을 때 그때가 조금 그리워졌어요. 저희 슈퍼너드를 쭉 들어오셨던 분이라면 1화, 4화가 뭔지 어렴풋이 이렇게 아실 수도 있는데, 처음 최근 화부터 즐기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화인지 정확히 모를 수 있으니까 맞죠. 뭐뭐뭐뭐인지 좀 알려주세요, 희연님. 네. 1화는 뭐였냐면 너드가 팟캐스트를 하는 이유가 제목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슈퍼너드를 저희가 어떻게 정의를 했었냐면 어쩌다 보니 너드가 되어버린 두 사람의 이야기로 정의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스타트업 무명 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할 줄 아는 것도 되게 많고 네. 뭐 업무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인 그냥 취미나 여행이나 이런 다양한 스킬들이 있는데 아무도 우리가 사회적으로 돈을 많이 벌지 못하고 있으니까 쟤네의 삶은 되게 좀 짠하다. 이렇게 보는 뭐가 시선이 없을 것이다. 싫어서 네. 그리고 나 되게 즐겁게 살고 있어. 좀 말아줘.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했던 화였어서 네. 그렇고 그리고 저 때는 팟캐스트가 처음이잖아요. 처음이었죠. 그러니까 되게 뚝딱거리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막 이런 약간 그때 보면 지금도 잘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화면과 이 마이크에 신경 쓰는 그게 참 어려웠던 그러니까 영상 팟캐스트를 이제 처음부터 시도를 하면서 우리가 좀 많이 뚝딱거렸죠. 네, 그때 모습이 담겨 있어서 좋고 네. 그다음에 4화 같은 경우에는 네. 애플 팟캐스트 1면에 뜨면 일어나는 일 이 제목인데 이게 1, 2, 3, 4화 말이 1, 2, 3, 4화지 사실 한 달이잖아요. 일주일에 하나씩 올라가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든 첫 번째 하는 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팟캐스트를 새로 시작하면서 편집하고 이런 게 막 힘들고 이게 노력 대비 우리는 이거 진짜 취미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돈을 하나도 벌지 못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고민은 많았어요. 고민은 많았는데 그때 가장 이제 에피소드 4번을 들으시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이게 도대체 어디에 노출되어 있고 어떤 분들이 듣고 있고 전혀 모르겠다. 그런 부분을 늘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로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그 트래픽이 늘어나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확인을 해보니까 애플 팟캐스트 1면에 떴었던 일이었고 네. 근데 그때 당시에 개인적으로 엄마랑 상당히 좀 마음 아프게 싸웠었고 근데 엄마가 했던 말이 지금 저희 상황과 맞물려서 제가 너무 아파했었고 그때 엄마와 반보 멀어지는 걸 선택했다. 그리고 내가 한 번도 열심히 살지 않은 적이 없는데 나는 지금 왜 이렇지?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그런 화였어요. 그래서 저는 에피소드 4화를 들으면 네. 제가 했던 이야기고 제가 편집까지 했는데 이게 감정 과다처럼 4화 들으면은 또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그런 반복인데 네, 여러분 한번 꼭 들어봐 보세요. 되게 좋은 이야기들이 희원님의 되게 담담하면서도 사실 눈물들과 함께 눈물 콧물 네 나와 있는 화라서 저도 사실 되게 좋아하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최근에 뭐 네. 아까 말했다시피 그런 이벤트 중심으로 에피소드를 짜다 보니까 네. 그냥 우리가 진짜 다이어리처럼 요즘 뭐 하고 지냈어? 어떤 그런 마음이야?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싶었어요.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듣는 사람도 뭐 그렇게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그냥 편안하게 그냥 친구의 그런 잡담 시간처럼 네. 그런 시간이 좀 그리웠었고 네. 최근에 편집이 좀 힘들었잖아요. 네, 좀 힘들었죠. 희연님이 약간 2주 정도를 약간 그 많은 그 작업량에 이렇게 눌려가지고 좀 어떻게 보낸지 모르게 지나갔죠. 네, 그래서 팟캐스트를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 유진님이랑 많이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번 화를 사실은 팟캐스트를 하는 우리가 보내는 시간, 네. 편집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그냥 본연의 우리의 이야기로 네. 편안하게 슈퍼너드의 일상 이야기로 돌아가자. 네. 그러면은 내 마음도 괜찮아지고 다 즐겁겠지라는 생각으로 네. 네. 요번 화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슈퍼너드 28화 오늘의 주제는 내수읍에서 보낸 어느 겨울날입니다. 네. 내수읍 하면은 어떤 게 떠올라요? 저는 일단은 내수라는 곳을 몰랐거든요. 그냥 빈칸이죠.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죠. 네네. 내수시장. 그런 단어에서 들어본 거고, 지명적으로는 제가 사실은 몰랐어요. 그랬는데, 희호님한테 자주 듣게 됐죠.
네. 네. 내수읍 저도 학교 다닐 때 그냥 그쪽에 살던 친구가 있어서 한두 번 들어봤고 네. 제가 사실은 강원도 춘천에서 태어났어요. 네, 춘천에 인제잖아요, 원래. 네, 정확히는 네. 인제 몇 개월 살고 네. 그리고 이제 춘천에서 계속 살았었죠. 근데 인제에 딱히 그런 병원? 산부인과? 네. 그런 게 큰 게 없으니까 춘천의 병원에서 태어나서 뭐 아장아장 걸을 때는 인제에 있었다가 그 다음에는 계속 이제 춘천에서 살았었다. 근데 그 당시에 아버지 직업이 몇 년마다 이렇게 옮겨 다녀야 되는 직업이어서 네. 초등학교 5, 6학년쯤에 네. 충청북도라는 데로 이사를 갔어요. 완전 다 집도 이사를 하고 학교도 네, 전학을 하고 그래서 저한테는 제 머릿속 그때 당시에 춘천은 막 애들끼리 뛰어놀고 막 이런 데였는데 충청북도 청주시라는 곳에 처음에 이제 가니까 청주. 네, 너무 도시이고 힘들고 네. 지금 뭐 서울에서 대학생활하고 하남에서 살고 이러면 여기가 사실은 더 도시지만 네. 그래도 그 당시 저한테는 엄청 크죠. 네. 그러니까 초등학교라고 했죠. 초등학생 때. 네, 초등학교 5학년 말. 그러니까 저도 초등학교 때 저는 전학을 가본 적이 없지만 이제 그때 그 당시에 전학을 갔던 친구들 꽤 많이 제 친구로 뒀었어요. 네. 그래서 막 친구가 전학 간다 그러면 막 거의 헤어지는 수준으로 네, 뭐 울면서 네, 막 편지 준비하고 전학 잘 가 막 이렇게 맞아. 막 그렇게 막 이렇게 환송 뭐 이렇게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만약에 내가 전학을 간다 이러면 저는 진짜 약간 유진님은 진짜 서울 토박이잖아요. 약간 충격일 것 같아요. 계속 같은 동네에 살았었죠? 네, 쭉. 서울에서. 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사를 참 많이 다녔는데 네. 그래서 청주로 딱 오니까 청주 친구들이 저한테 어떻게 느껴졌냐면 네. 그때 당시에 이런 단어 써도 되나요? 어떻게? 양아치. 좀 노는 친구들이. 제가 너무 공부 많이 하는 친구였었고 그때 당시에 어렸을 때. 네, 그래서 좀 친구들이 무서웠고 그리고 전학 가자마자 괴롭히는 친구들이 바로 생겨서 네, 그냥 갔던 다음 날 네. 책가방을 메고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아껴두고 있는 주제가 하나 있어요. 맞아요. 그게 너드는 왜 맨날 괴롭힘을 당할까에 관련돼서 네. 이런 관련 주제가 네. 내년에 네. 특집으로 나오게 해볼 생각인데 네. 네, 그 중에 일부죠. 그래서 전학을 갔는데 책가방을 메고 하교하던 중이었어요. 계단을 내려가서 하교를 하는데 계단 제 뒤에서 누가 발로 저를 찬 거죠. 그 다음날, 전학 간 다음날. 초등학교인데? 네, 초등학교인데. 그래서 저한테는 상당히 무서웠었고, 네, 그런. 무서워. 청주는 정말 무서운 곳이구나. 잘 살아남아야겠다. 그 청주가 다 무서운 건 아니고 그 친구가 무서운 사람이에요. 맞아요. 발로, 네. 무섭네요. 네, 그 뒤로 뭐 이런저런 일이 있었고, 네. 저희 슈퍼너드의 네. 특집으로 네. 너들 괴롭힘에 대한 특집이 뭐 한 화만 나갈 건 아닐 것 같고 뭐 여러 화로 나가게 될 것 같아요. 다른 팟캐스트에서는 네. 뭐 예를 들면 연애라든지 네. 다양한 특집 각 팟캐스트마다 특집 주제들이 있잖아요. 너들 따돌림. 너드는 따돌림과 이제 괴롭힘 쪽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럴 것 같고. 슬프네요. 네. 그래서 참, 재밌는 네. 그런 학창 시절을 보냈는데, 네. 어쨌든, 청주가 조금 힘들었고, 적응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네, 그러고 나서, 청주 근처에 오창이라고 과학단지가 새로 생겼어요,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나 여기 동네 싫다. 절로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먼저 절로 이사 갈 곳이 있다 이래서 나 갈래 이래서 갔던 거고 이제 새로 생긴 곳이니까 다양한 타 지역에서 온 친구들이랑 새로 학창 시절을 시작을 했었죠. 네, 그렇고 그래서 희연님은 춘천에 있다가
청주에 잠깐 있다가 네, 6개월 정도만 네, 있다가 오창에 있다가 그러니까 꽤 오랜 기간을 충청북도죠? 네, 충청북도. 충청북도에서 보낸 거네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지역마다 뭐 네. 말을 표현하는 방식이라든지 그런 좀 차이가 있을 테니까 제가 적응을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 점차 적응을 했고 그래서 잘 지냈고요. 네. 그런데도 내수읍이라는 데는 되게 생소했어요. 그러니까 청주라는 그 큰 데에서도 내수는 되게 생소한. 네, 원래 청원군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청주시가 이렇게 여러 개 통합이 되면서 다 청주시 안에 들어오게 됐고 이제는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이라고 부르는 거죠. 원래는 청원구도 다른 어떤 시처럼 군. 아, 네. 그랬었는데 그래서 왜 자꾸 내수읍 하냐. 어머니는 최근에 저랑 이제 따로 살게 됐고 이제 네. 아버지랑 같이 살게 되셔서 네. 직업 다니시던 게 이제 은퇴를 하셔가지고 네. 그렇게 됐고 아버지는 최근에 새로이 시작한 일이 있는데 그거와 관련된 사무실이 네. 내수읍 근처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실과 가까운 집으로 갑자기 이사를 가게 된 거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내수읍에 그 전까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가 갑자기 엄마 아빠 거기 살게 됐으니까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모두에게 네. 가족 모두에게 생소한. 네, 생소한. 생소하고 그리고 내수라고 하면은 그 전까지는 원슈타인이라는 가수만 알고 있었습니다. 네네. 래퍼 네네, 맞죠? 래퍼. 네. 내수 래퍼. 네, 원슈타인만 알고 있었고 왜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에 원래는 아빠가 지금 제주도에서 잠깐 일을 하고 계셔가지고 네. 아빠를 보러 연말이니까 엄마랑 저랑 비행기 국내선을 타고 제주도 왔다 갔다 하려고 했었는데 아빠가 너무 춥고 본인도 이동할 수 없고 같이 뭐라도 사 먹을 수 있는 시간이 날 때 보고 싶다라고 하셔가지고 저는 청주로 그러니까 엄마 집으로 가는 교통편은 끊어놨는데 네. 갑자기 붕 뜬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제주도로 다 같이 가족들이 모이기로 했는데 그게 파토가 나면서 갑자기 희원님은 달랑 갑자기 내수 집에 가게 된 상황. 네, 그리고 엄마가 이렇게 됐으니까 기왕 같이 일하는 유진님도 같이 와라. 네. 라고 몇 번이나 말씀을 하셔서 저도 유진님한테 네. 같이 갈래? 라고 했고 유진님도 오케이를 해서 가게 됐죠. 네, 사실 저는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연말이고 그리고 우리가 예정해둔 그 개발을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이슈 때문에 제가 좀 약간 이만큼 시간을 내가 보내도 되는가? 약간 고민을 많이 했다가 마음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희원님이 한번 와라고 또 얘기를 하니까 또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이거를 내가 만약에 안 가고 혼자서 그 추운 이 계절에 개발을 한다 하면 물론 어떤 프로그레스를 이루긴 하겠지만 그래도 가서 같이 또 따뜻한 시간을 보내는 것도 나한테 되게 좋은 일일 거다. 개인적인 유진님한테. 네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막 고민이 되다가 그냥 가야지. 개인으로서 유진님한테. 네. 그게 결국에는 우리 일한테도 도움이 될 것이다. 뭐 그런 되게 편안한 생각을 했고요. 결국엔. 그래서 가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며칠 늦어지고 그 다음에 갔다 오면 또 여독을 푸느라 좀 기간이 있고. 네. 그래서 우리가 12월에 런칭을 해야 되는데 못하게 된 상황이잖아요. 네, 그 준비는 계속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네, 근데 갔다 오고 후회했어요? 후회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같이 뭔가 시간을 보내는 거를 제가 필요로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어떤 부분에서? 아무래도 희원님 어머니께서 계속 우리랑 같이 하남에 살고 계셨었고 근데 갑자기 최근에 이사를 가신 거라 뭐 저도 희원님이랑 차가 있으면 뭐 자주 찾아가서 뭐 밥도 먹고 뭘 하고 이럴 텐데 그럴 상황이 전혀 아니니까 이거는 뭐 서로 갑자기 생이별한 것처럼 얼굴을 보기가 자주 보기가 어려워진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좀 뭔가 아쉬워하고 있었어요, 마음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보러 갈 수 있지? 근데 최근에 그런 좋은 어떤 교통수단이 그쪽에도 생겼고, 네. 그래서 희연님이 먼저 가서 그때 뭐 마침 일정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내숲에서 보낸 어느 겨울날에 네.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할 건데, 네. 과연 누구누구랑 시간을 보내서 이게 어떤 추억으로, 어떤 기억으로 앞으로 갈 것 같은지 네. 얘기를 쭉 해볼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게 사람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될 건데, 유진님 오기 전에 네. 제가 약속이 있었었죠. 네, 희연님이 오랜 친구. 오랜 친구.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죠. 그러니까 정말 오래된 친구인데, 제가 사실은, 먼저 연락을 했어요. 원래 희연님이 잘 먼저 연락을 고등학교 친구들하고는 자주 연락을 못하고 지냈잖아요? 네, 못하고 지냈고, 사실 더 정확히 말하면 안 하고 지냈다가 맞죠. 솔직히 얘기를 하면. 왜냐면, 제가 아직 팟캐스트에서도 그렇게 깊게 얘기해 본 적이 없는데, 경제적으로 엄청 힘들었던 일들이 있었어요. 제가 성인이 돼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할 일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언제일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때는 한동안 오랜 시간 동안 커피 한 잔 먹는 것도 너무 힘들었고 그리고 부모님과 힘들었던 것도 근데 이게 모든 게 이제 맞물리는데 아버지께서도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다 같이 힘든 시간을 열심히 이제 견뎌내면 되는데 서로가 지탱이 안 되는 시간들이 꽤 길었어요. 그래서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너무 힘든 시간이었어서 제가 그거를 제가 외동이기도 하고 원래 어렸을 때부터 제가 너무 힘들어도 네. 제가 힘든 게 다 끝나고 나면 그때 얘기를 하는 스타일이고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어떻게 하지 이런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네네 맞아요. 희연님은 뭐 이런 표현 그렇게 징징거리는 스타일이 아니죠. 네, 그래서 오랜 친구들한테도 좀 털어놓을 수가 없을 정도로 누가 들어도 심각한 상황이었고 제가 친구들한테 연락을 오랜 시간 할 수 없었고 그리고 사실은 그 친구랑 중간에 만났을 때 제가 있잖아 나 너무 힘들다 이렇게 잠깐 정말 지나가는 얘기로 한번 했었는데 그 친구가 저는 못 들은지 몰랐어요. 제가 정확히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근데 못 들었었나 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얘기하는 와중에 이제 훅 지나간 이야기에 막 잘 신경을 안 쓰고 있으면 못 들을 수도 있죠. 목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깊은 얘기를 나누기 이전에 아무 그런 대답도 없고 그 이후에도 아무 그런 게 없어서 그냥 그렇지. 친구한테 너무 힘든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친구가 나한테는 많이 없나 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저도 마음을 많이 오랜 시간 닫고 지냈고 근데 슈퍼너드에서 왜 올해에 치앙마이 여행을 가서 정말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났잖아요. 네, 저희의 오랜 다친 마음을 제끼는 그런 친구들 많이 만났죠. 네, 그래서 18, 19, 20일, 27화까지 4개 화에 걸쳐서 치앙마이 로드무비 시리즈를 했는데 거기서 사실 제가 마음을 사람들한테 많이 열었고 울기도 많이 울었고 내가 누군가한테 상처를 받더라도 내 마음을 활짝 열어서 앞으로 마음을 활짝 여는 사람이 돼야지 라고 다짐을 하면서 네, 오래된 친구들한테 연락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유진님이 마침 하루 뒤에 온다길래 친구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시간이 있냐? 시간이 있다. 그러면은
나 좀 새로운 거 하고 싶다. 뭐 맨날 뭐 커피 마시고 밥 먹고 이거 말고 새로운 걸 하고 싶다. 이렇게 요청을 했더니 친구가 오케이 알겠음 하고 그날 가서 보니까 우리가 핸드볼 네. 경기장으로 저를 데리고 갔어요. 핸드볼을 경기장 가서 본 적이 있어요? 처음이었죠. 저한테 처음이었어요. 저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처음이었고 친구한테도 처음이었고 그게 너무 재밌었던 게 청주에는 몇 개 대기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SK 하이닉스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친구가 공대를 나왔기 때문에 그 SK 하이닉스에 다니고 있었는데 마침 그날이 임직원들 대상으로 뭔가 표를 주고 먹을 거 쿠폰도 주고 SK 팀 핸드볼 팀을 응원하는 그런 거여서 티켓도 무료로 받고 뭐 그런 날이었어요. 여러모로 겸사겸사 네, 되게 겸사겸사.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생긴 거네요. 네, 그래서 바깥은 되게 추웠는데 안에 경기장은 따뜻했고 거기 가는 게 일단 친구랑 저랑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조금 아무리 예전에 친했어도 어색하잖아요. 갑자기 이제 만나서 예전처럼 지내려고 하면 조금 삐걱거리죠. 그리고 우리도 몇 년의 시간이 흘러서 조금 나이 들었고 네, 변해기도 하고 조금씩. 네, 외모적으로도 그렇고 네. 그래서 그런 텀을 가지고 만난 친구와 오랜만에 어색하게 인사를 하고 뭐 먹을까? 여기 줄 서야지 이러면서 줄을 서는데 제가 솜사탕을 굉장히 좋아해요. 네, 희원님은 솜사탕 기계가 있으면 지나치지 못하는. 네, 그래서 애기들한테 아무리 애기들이 귀여워도 이건 먼저 양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몇 개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솜사탕이었고 그래서 저는 솜사탕 줄을 서고 친구는 그 회사에서 받은 쿠폰으로 떡볶이 사고 뭐 사고 뭐 이렇게 해서 한가득 들고 이제 핸드볼 경기장 첫 번째 열에 앉았습니다. 즐겁네요. 운동 경기를 보러 간다는 건 음식을 먹으러 가는 거랑 거의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야구장 가본 적이 없어요. 축구장 가본 적도 없고. 네. 저는 야구를 보러 가본 적이 한 2번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많이 가보진 않았는데 그렇게 막 늦게까지 경기를 보고 막 이런 걸 좀 안 좋아해서. 그래서 근데 그 친구도 핸드볼 경기를 보러 간 건 처음이었으니까 제가 아까 첫 번째 열에 앉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야 여기 첫 번째 열 좋다. 이거 앞에 공간도 있어서 떡볶이도 놓을 수 있고 먹기 되게 좋네. 우리 되게 좋은 자리에 앉았어 이랬는데 이제 경기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요원들이 와서 이걸 치우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워야 되나 보다 하고 들고 왜 치우지 이러면서 먹고 있었어요. 네. 근데 곧이어서 네. 경기가 시작하니까 네. 치어리더 네. 분들이 거기 위에서 방 뛰는 그런 자리더라고요. 근데 정말 재미있는 게 네. 보통 공간이 조금 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액션을 동작을 하다 보면 이게 너무 가까우면은 뭐 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저희 자리도 제가 키가 크지도 않은데도 무릎이 앞에 거의 닿을 정도인데 네. 치어리더가 바로 그 앞에 서 있으니까 네. 다리만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고 저는 키가 작은데 친구는 키가 커요. 네. 친구는 더욱이나 약간 더 부담스러운 위치에서 경기를 받고 그리고 저는 그나마 치어리더 분이 제 앞에 바로 안 있어서 네. 뭐 이렇게 저렇게 고개를 돌리면서 잘 봤는데 네. 친구는 정말 다리 사이로 경기를 계속 관람을 했고 처음에는 둘 다 왜 웃으면 또 실례잖아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냥 최대한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해야죠. 네, 그래서 중간에는 이제 응원 단장 분까지 저희 바로 앞으로 오셔가지고 네. 엉덩이를 계속 그 친구 앞에 흔들어서 친구가 계속 이를 꽉 깨물면서 네. 그렇게 지냈고 네. 그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런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데 서로 약간 조금 당황스러운 경험을 함께 하면서 약간 가까워지는 기분. 네, 그리고 치어리더 분도 그 추운 날씨에 그렇게 얇은 옷 입고 네. 열심히 일하는 걸 보면서 근데 경기장 안은 보통 대단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히팅, 그러니까 온풍 그런 걸 좀 안 트나요? 트는데도 춥죠. 왜냐면 우리가 다 파카를 입고 있었으니까. 약간 공기가 좀 뚫려 있나?
네. 그랬고 뭐 핸드볼 경기 자체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되게 격렬했어요. TV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뭐 사람을 들어 올리기도 하고 SK랑 네. 하남시청 네. 경기였거든요. 공교롭게도 또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남시청 팀이라니까. 네, 그래서 저는 사실 마음속으로 처음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네. 친구한테 나 그러면 하남시청 응원해도 돼? 이랬더니 아니 너는 이쪽에 앉을 거기 때문에 안 돼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응원을 못했지만 네. 어쨌든 즐겁게 관람을 했습니다. 누가 이겼나요? SK가 이겼습니다. SK. 그래서 친구한테 야 열심히 해야지 애사심을 너 불태워야지 이랬더니 친구가 애사심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도 열심히 즐겁게 관람을 했고 네. 뭐랄까요. 저는 되게 기분이 이상했던 게 우리 주변에 거의 다 가족이었어요. 그렇죠. 왜냐면 임직원들이 오는 그런 거니까 아무래도 가족들끼리 그 티켓해서 주말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가족이랑 보통은 오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애기들도 되게 많고, 네.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 그런데 이제 엄마 아빠도 직원으로서 이렇게 같이 갔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벌써 그런 누군가를 데려오는 그런 입장이 되는 나이가 됐다는 거죠. 네네네. 그런 임직원의 나이가 친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느낌이구나. 그러네요. 그래서 깜짝 놀랐고 사실은 그리고 좀 어른? 근데 이제 자식을 챙기고 있는 여러 가족들 사이에서의 우리는 아직 그런 가족을 구성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성인 그냥 본인. 그래서 그리고 둘 다 이제 솜사탕 들고 떡볶이 들고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솜사탕 받을 때 애기들이 엄청 쳐다봤어요. 뭐지 저 사람은? 그래서 그런 되게 특이한 기분을 느끼면서 네. 그러면은 경기가 끝나고 그러면은 바로 빠이빠이를 했나요? 아니에요. 그 얘기가 좀 길어졌고 저도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이게 설명을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얘기를 좀 나누는 시간을 가져야죠. 왜냐면 오랜만에 그것도 연락을 해서 이렇게 특별하게 뭐 경기도 보고 그랬는데 뭐 그것만 보고 헤어지면 이거는 뭔지 싶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사실은 어땠다, 어떤 시간을 보냈고 그리고 너한테 사사치 솔직하게 얘기를 지금 하는 거다. 커피숍에서 다 얘기를 했고요. 커피숍에서 하도 많이 울어서 그 티슈 있잖아요. 네. 냅킨 그걸로 얼굴을 막 닦고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친구 말 중에서 되게 인상 깊었던 건 뭐였냐면 우리가 우정에 대한 얘기를 되게 오래 나눴는데 나는 너한테 한국에 있는 친구들 중에서 처음으로 이 모든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나는 그렇다. 그래서 너한테는 지금 내가 어디 있니? 너의 마음속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친구한테는 너는 이제 마음속에 이 뭐랄까요? 서클? 이제 이 마음의 문? 네. 이 딱 하나 있는 것 같은데 본인은 셀 수 없이 많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레이어가. 네, 본인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고 본인 원래 그런 사람이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 문을 다 열고 들어오면 가운데 코어 한 부분이 있는데 네. 여기에서도 위아래가 나뉘어져 있다. 위는 가족, 자기가 너무 싫어도 어쩔 수 없는 사람들. 네. 그다음 밑에는 뭐 근데 중간에 있는 사람들. 어쩔 수 없진 않지만. 약간 분포표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뭐 그 친구의 그런 친구 세계는 알 수가 없지만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럼 나는 거기 어디 있는 건데 너의 그 복잡한 마음속에?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렸을 때는 너가 가족 그러니까 중심에서도 위쪽에 있었던 것 같은데 어쩔 수 없는. 네. 근데 너랑 나랑 떨어진 시간이 너무 길어서 보통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버려야 되는데 그건 아니고 중심에서 아래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듣자마자 저 어떤 생각이 솔직히 들었냐면 네. 저 위로는 아마도 올라가진 못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은 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의 그 분포표에 대한 이야기 듣고 우리가 보낸 시간과 지금 대화를 하니까 느낀 거죠? 네, 약간은 뭐랄까 좀
쓸쓸했어요. 친구를 만나서 되게 그동안 나눌 수 없었던 이야기를 털어놓고 서로. 전 다 얘기했죠. 네, 그랬는데, 그런 느낌이, 씁쓸한 느낌이 들었다. 네, 그래서 예전에 느꼈던 그런 우정과 이 관계가 100%였다고 하면 네. 한 8% 정도가 부족한 느낌. 근데 사실은 그렇잖아요. 왜 20대를 보내다 보면 그 친구도 방황하는 시간이 있었을 테고 제가 필요했던 시간이 있었을 텐데 제가 그 시간 동안에 하나도 못 있어준 거잖아요. 제가 아무리 힘들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 8%의 갭을 채워나가는 데에는 참 오래 걸리겠고 어쩌면 시간을 많이 들여도 채울 수 없겠구나. 안 될 수도 있겠다. 근데 그거를 인정하고 그래도 나는 이 친구한테 내가 나중에 상처받더라도 사랑을 줘야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네. 그쵸. 사실은 100%를 다 쉐어한다고 그 사람만 친구인 게 아니라 네. 뭐 88%든 뭐 10%든 쉐어를 조금이라도 할 수 있으면 사실은 친구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희연님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괜찮은 방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여튼 저는 뭐 마음의 문이 딱 하나밖에 없어서 네. 방어막도 사실은 없거든요. 한번 문을 열면 저의 모든 걸 다 주는 그런 스타일이어서 되게 말하면 안 될 것 같아. 비밀 같은 건데. 네. 네. 하여튼 그렇고 네. 그래서 그 친구의 이야기가 딱 처음 듣기에는 제 머릿속에는 이해는 안 됐지만 그래도 그 친구의 스타일이 있는 거니까라고 생각하면서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네. 와 되게 어른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칼국수를 먹고 네. 헤어졌습니다. 그러고 집에 가서 엄마랑 이런저런 얘기하고 자고 그 다음날 유진님이 오기로 했었죠. 네. 저는 그날 챗 GPT를 결제를 해가지고 조금 진지하게 이제 챗 GPT랑 대화를 많이 나누고 있었고 아조타이라는 상태 관리 라이브러리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물어보냐고 그 챗 GPT한테 좀 많이 질문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날은 저녁에 제가 SRT를 타고 저는 여기 수서역을 제가 처음 가봤거든요. 밖으로 나갈 일이 딱히 저는 없어갖고 이슈가 그랬는데 이제 희원님이 마침 오라고 초대도 해줬고 그래서 저는 되게 즐거웠어요 그냥. 네, 근데 유진님이 제가 계속 기차표를 바꾸라고 했는데 좀 낮 시간으로. 네. 솔직히 유진님 바꿀 생각 없었죠. 그렇죠. 왜냐하면 저는 약간 그 시간에 약간 몸을 맞추는 스타일. 왜 유진님한테 네. 계속 낮에 표를 바꾸라고 네. 했냐면 지금 엄마 차 상태가 되게 안 좋아요. 네. 되게 오래된 차인데 그래서 악셀을 밟을 때마다 소리가 막 끽 나는 거는 기본이고 여러모로 하여튼 상태가 아주 안 좋아요. 네. 그래서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었고 근데 마침 유진님이 몇 시에 도착했죠? 오송역에? 8시쯤에 도착했어요. 네, 저녁 8시쯤 도착해서 네. 어두운 길을 가는데 가기 시작할 때부터 문제가 하나 발생을 했었죠. 네. 첫 번째 문제는 뭐였냐면 차를 외부에 주차를 해놨는데 네. 이 유리에 그러니까 와이퍼도 작동이 잘 안 되고 여러모로 문제가 있었고 그 전날 그리고 눈이 왔잖아요. 네, 눈도 많이 왔고 해결이 안 됐고 그래서 겨우겨우 앞을 보이게 해서 가는데 유진님이 거의 올 때 시간쯤 돼서 네. 오송역 근처에 주차를 잠깐 해놨어요. 유진님이 딱 나오는 시간에 딱 태워서 가려고. 유진님 나왔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그러면 그쪽 출구로 나와라고 하고 엄마 이제 가자라고 해서 딱 엄마가 시동을 거는데 시동이 안 걸려요. 배터리가 나간 거죠. 추운 날 종종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던데. 네. 현대해상에 전화를 해가지고 네. 접수를 했는데 기다리래요. 기다렸어요. 근데 1시간 정도를 기다렸는데 아무 연락이 안 와요. 막 떨고 있었죠. 그래서 저도 막 이제 도착을 해서 이제 희연이한테 연락이 왔는데
갑자기 다시 또 다급히 연락이 와서 차에 시동이 안 걸린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디든 따뜻한 데 들어가 있어라. 이래갖고 저는 이제 그 오송역에 되게 좋은 이렇게 앉아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길래 거기 이제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무리 봐도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걱정되죠. 그래서 춥고 눈도 오고 막. 네, 답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침 엄마 한 번만 걸어볼까? 이러고서 딱 10번째 정도였어요. 빵 하고 걸었는데 시동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유진이한테 다급하게 연락을 해서 당장 뛰어나와. 우리가 차를 멈출 수 없어. 이러면서 유진님을 겨우 태워서. 네, 그래갖고 이렇게 급하게 저도 달려나가갖고 차를 탔고 그래서 서로 막 사실 정신없이 왔어 이런 인사도 할 겨를이 없이 이제 차가 멈출까봐 출발을 했고 이제 한 오송역에서 내수 집까지 한 차로 2-30분? 가야 되는 꽤 먼 거리였어요. 그래서 가는 길에 이제 한참 달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아는 동네에 들어섰을 때 이제 희연님 어머니께서 눈물을 막 흘리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오랜만에 만나서 막 기쁜 마음도 컸지만 그 모습을 보니까 또 빨리 성공해야지라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 마음이 들죠. 저 같은 경우에는 죄책감도 들고 사실 배터리가 나간다는 건 뭐 몇 억 하는 차도 며칠 동안 운행을 안 하고 그다음 너무 추우면 배터리가 나갈 수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건 뭐 별다른 일이 아닌데 이제 엄마는 차도 너무 소리가 나는 상황이고 이러니까 뭐 그리고 또 미안하다 이러면서 오랜만에 희연님은 이제 딸이지만 저도 같이 여기 하남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고, 근데 제가 처음 이제 내수에 엄마 초대를 해서 제가 간 거잖아요. 근데 네.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이런 뭔가 이 해프닝들이 약간은 조금 슬프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우셨었고, 네. 그래서 괜찮다. 이거는 돈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 이렇게 엄마를 달래고 네. 좀 시간을 같이 보냈고요. 네. 그리고 그래서 저는 그 차 안에서 희연님이 엄마를 다독이는 그 이야기가 되게 좀 눈물이 저도 났어요. 아, 유진님이 울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게 좀 찡했죠. 그랬구나. 네, 그렇게 두 번째 날을 네. 보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날 아침은 이제 다 같이 자고 일어났죠. 네. 일어나서 아침에 눈도 막 이렇게 왔고 하니까 네. 뭐 먹을까 이런 얘기를 하다가 엄마가 아침을 맛있게 차려주셨고 네, 희연님 어머니께서 요리 솜씨가 되게 좋아가지고 아침에 그냥 막 뭐 이렇게 간단하게 이런 게 아니라 뭐 골라봐 이렇게 하셔가지고 뭐 여러 가지 옵션을 주셨는데 제가 고구마 샐러드 궁금하다 이렇게 해서 고구마 튀김이랑 그다음에 샐러드 이렇게 또 예쁘게 다 썰어가지고 되게 한 사발을 차려주셨거든요, 아침부터. 여러 사람이 겨울에 모이면 네. 먹는 얘기밖에 안 하잖아요. 뭐 그렇죠. 사실은 막 뭐를 하려고 해도 너무 춥고 바깥은 그러니까 이제 집안에서 할 수 있는 거 뭐 맛있는 거를 같이 나눠 먹고 뭐. 그리고 저희도 이번에는 어디 갈 때 보통 막 여러 가지 디지털 디바이스 챙겨 가는데 네. 이번엔 컴퓨터도 안 들고 갔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머리를 쉬자 이런 마음으로 갔어서 네. 그러면 아침 먹었으니까 점심 뭐 먹을까 이런 얘기를 했었고 엄마가 소개해주는 내수에 정말 맛있는 삼겹살집에 네. 갔고요. 네, 동네 지금 그 집에서 걸어서 한 5분? 7분? 5분, 7분? 10분 넘을 것 같은데. 그래요? 그렇게 네, 멀지. 10분, 10분. 하여튼 걸어가면 그 정도 거리에 있는 음식점이 있었는데 저는 엄마가 맛있다고 희연님 어머니께서 맛있다고 하면 일단 믿고 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그 음식을 잘 하시기도 하고 맛에 대해서도 그 호불호 평가가 명확하신 분이라 맛있다라고 하면 그건 무조건 맛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엄청 맛있는 걸 먹게 되겠구나. 막 그래서 저는 되게 추운데도 막 즐겁게 이제 옷을 챙겨 입고 막 걸어갔죠.
네, 유진님은 그렇게 바로 믿는데 저 네. 같은 경우에는 아닐 거 끝까지 일단 부인하고 그렇게 맛있지 않고 엄마가 배고픈 거였을 걸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끝까지 부인하다가 간혹 그렇게 좀 이렇게 잘못된 기억이 있을 수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엄마가 맛있다라고 여러 번 얘기를 하면 맛있더라고요. 그렇긴 해요. 근데 뭐 딸로서 처음에는 일단 완강히 부인하고 싶고 근데 하여튼 엄마를 따라가는데 매우 맛있게 먹어서 너무 감동해서 저는 우리 회사가 이 근처에 있으면 그러니까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 더 있으면 네. 맨날 오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너무 즐거웠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집이 반찬이 너무 다양해서 저는 그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왜냐면은 보통 이제 고깃집 가면은 기본적으로 찬이 나오면 김치 뭐 많아봐야 콩나물 뭐 쌈 이 정도에서 끝내잖아요. 요즘은 근데 거기는 뭐 그걸 뭐라고 하죠? 그 돼지 껍데기 초장에 묻힌 것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나왔었죠. 그 돼지 껍데기예요? 네. 되게 화려한 그 반찬과 이 고기도 너무 훌륭했어요. 거기가 약간 정육? 네, 정육하는 데가 바로 옆에 있고 붙어 있어서 좋은 고기와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싱싱하고 야채랑 너 밖에 너무 추웠는데 또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그런 이제 장판 깔려 있는 데에 오는 그 바이브, 따뜻한 바이브. 그게 너무 좀 너무 좋았고. 그리고 그것도 너무 좋았어. 그 버섯이랑 네. 떡이랑 이런 거 마음껏 즐겁게 구워 먹을 수 있는 점도 재밌었고. 그 셀프 바에서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원하는 만큼 또 구워 먹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은 정말 좋았다. 네, 그래서 한껏 먹고 된장찌개 너무 맛있었다. 된장찌개가 살짝 그 바깥에서 웬만하면 먹는 그 일반적인 맛이랑 고깃집 된장찌개가 아니었어. 달랐어요. 약간 좀 그 너무 막 탁한 느낌이 아니라 좀 가벼운 집된장 느낌인데 약간 달래나 뭔가 그런 향기가 좋은 뭔가 집된장인데 시원한 뭔가가 들어갔어. 맛있었어. 네. 그래서 정말 맛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이런 단어를 많이 쓰면서 우리가 너무 좋았다 막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는데 삼겹살을 먹고 돌아오는 길에 그 슬레이트 지붕에 고드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걸로 한참 즐겁게 놀았죠 우리가. 네, 즐겁게 놀았고 엄마가 저희가 집에 돌아갈 때 고드름 그거 너무 좋았다고 이렇게 따뜻하게 말도 한 말씀 또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짐을 챙겨서 목욕탕에 갔잖아요. 네, 목욕탕에 갔죠. 슈퍼너드 에피소드 3화에서도 다뤘듯이 목욕탕 가는 재미라는 화를 열심히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전국적으로 다녔던 목욕탕 리스트 몇 개 얘기를 하면서 여기는 어땠고 저기는 어땠는데 왜 목욕탕 가는 거 좋아하고 이런 부분이 재밌고 얘기를 했었을 만큼 솔직히 말하면 전국에 유명한 목욕탕들 꽤 많이 다녀본 것 같은데 이번에 갔던 목욕탕은 좀 남달랐죠. 네, 좀 바이브가 거기서 오는 그 찐 바이브가 좀 압도되는 느낌. 네. 즐기시는 분들이 좀 되게 대단한 느낌이 드는 그런 곳이었어요. 네, 저희가 갔던 데가 초정약수 원탕이라는 곳이었는데 초정약수를 저는 피부 알러지 있으면은 탄산 들어간 그런 탕이 좋다. 뭐 간지러움을 해소시켜주고 뭐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듣기는 했는데 뭐 딱히 가본 적은 없었어요. 근데 예전에 한번 희연이 어머니랑 같이 초정약수 무슨 탕을 갔었죠. 그 위쪽에 있는 데를 예전에 갔었는데 예전에 갔었을 때는 좀 탄산탕이 위주가 된 그런 데였고 요번에 갔던 곳은 좀 더 완전 현지 한국에서도 현지인 우리가 한국인인데 거기는 좀 더 현지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그 동네에 정말 찐하게 즐기는 분들이 가는 그런 목욕탕. 그래서 이 목욕탕이 특이했던 게 그 목욕탕으로 내려가는 그 계단이 약간 왜 나무 계단이어가지고 너무 신기했거든요. 약간 찌그덕찌그덕 하면서 씻으러 물기가 있는 데를 나무로 돼 있는 그런 계단으로 내려가는 게 저는 되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물을 즐기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고 과연 이게 조금
청결함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왜 샤워기 네. 눌러서 사용하는 그것도 네. 조금 청결함을 생각하시는 분이면 네. 어려운 그런 목욕탕이었다. 네. 근데 되게 특이했고요. 특이했어요. 그래서 좀 안 친한 사람하고는 절대 데리고 갈 수 없는 곳이었고 네. 약간 이제 대화가 단절될 수 있는. 그리고 친한 사람이어도 목욕탕에 네. 안 익숙하신 분을 네. 데려갔다가는 네. 조금 여기 왜 이래? 이러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었다. 네. 근데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네, 저도 재밌었어요. 네. 그래서 갑자기 막 고기 막 너무 즐겁게 정신없이 먹고 네. 좀 냄새 풀풀 나는데 이제 씻는다 하면은 안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실. 너무 좋죠. 그래서 저는 거기가 그렇게 찐 바이브이긴 했지만 가갖고 따뜻하게 씻고 머리 감고 이러고 나오니까 약간 좀 이게 약간 몸이 이렇게 막 날아갈 것 같아. 네, 약간 그 쇠맛 나는 그 거기 약수만의 그런 신기한 물. 그 왜 설악산 찬물. 근처인가? 오색약수? 네.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네네. 약간 철 들어가고 네네. 막 주변 약간 색깔 다 약간 노랗고 갈색 틱하게 막 노란 게 이렇게 아니지. 맞아, 갈색. 갈색 틱하게 막 이렇게 뭐 무섭게 철. 네. 이거 먹어도 되나 싶은 그런 막. 근데 거기 탕들이 다 그런 느낌이었고. 네, 그렇게 찐 바이브를 느낄 수 있는 곳이었고. 네. 네, 그러고 나서 돌아와서 집에서 한숨 쉬다가 네. 사촌 언니가 네, 방문을 희연님의 했어요. 사촌 언니가. 네. 네. 저한테는 동생이긴 한데 희연님보단 한 살 위. 네. 네. 그래서 방문을 했고 지금 마침 커피 프랜차이즈에 열심히 일을 하고 왔었는데 네. 왜 연말이고 크리스마스 다 가까워오고 네. 하니까 카페가 사람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갖고 얼굴이 거의 한 반쪽이 돼서 오늘 손님이 너무 많아서 힘들었다. 그래서 몇 킬로가 빠졌대요. 인류애를 상실하고 왔다. 뭐 이러면서 이제 카페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막 들어놓고 너무 재밌고 뭐 힘들었겠다 하면서 솔직히 밤에 엄청 늦게까지 얘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희연님의 사촌 언니가 저희 예전에 했던 스낵 가이드라는 서비스 할 때 잠깐 우리가 같이 일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저랑도 되게 친하고 사실은 거의 자매 같은 바이브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니까 저도 너무 신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새벽까지 얘기 나누고 사촌 언니가 사온 케이크도 먹고 네. 그냥 진짜 연말이죠, 뭐. 네, 오랜만에 모인 그런 가족 같은 느낌으로 네. 지냈죠. 그러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저는 그 다음날 아침엔 좀 서둘렀어요. 청주에 왔으니까 청주에는 현대미술관이 꽤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에 있는 국립현대미술관보다 청주에 있는 국립현대미술관이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소장품 전시해 놓는 그 방식이라든지 조금 편하고 좋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희원님이 같이 꼭 가고 싶다. 그래서 그날 우리가 돌아가는 티켓이 한 3시 몇 분 차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거기 미술관을 갔다가 뭐 이래저래 밥도 먹고 하기에는 조금은 빠듯한, 그러니까 빨리 움직여야 되는 그런 일정이긴 했죠. 네, 그래서 아침부터 사촌 언니를 깨워가지고 뭐 다 같이 칼국수를 먹고 빨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워낙 이제 다들 칼국수 먹고 즐겁고 서로 편한 사이니까 얘기가 계속 길어지다가 네. 결국에는 네. 현대미술관 가지 못했다. 그쵸. 사실은 저는 미술관은 뭐 좋다고 하도 워낙 얘기를 들어서 언젠가 가볼 거긴 한데 근데 꼭 그날 미술관을 꼭 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사실. 네, 그래서 저 빼고 모두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미술관 가지 못했고 네. 근데 그런 어떤 소기에 계획을 하지 못해도 정말 따뜻하고 즐거웠다. 정말 일상적인 시간들. 근데 이 순간순간들이 소중한 사람들이랑 이제 해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랑 같이 있다 보니까 네. 저는 힐링이 많이 됐어요. 사실은 희원님이 막 좀 스트레스가 많았잖아요.
왜냐면은 이날 돌아오는 날 바로 다음 날이 우리 슈퍼너드 업로드 해야 되는 날이었고 막 여러모로 이제 좀 해야 될 일도 막 빡빡하게 있고 근데 그 와중에 뭐 날씨도 춥고 또 몸도 안 좋았잖아요. 희연님이 살짝. 그랬는데 또 그만큼 또 여기 와서 같이 시간 보내고 좀 강제적으로 쉬면서 이게 좀 회복이 됐다? 그 약간 지쳐있던 무언가가 조금 회복이 된 느낌이 저는 들었어요. 네, 맞아요. 저는 청주보다, 그러니까 내수도 사실 청주에 속해 있지만, 이 내수읍이라는 곳을, 나 되게 좋아하게 될 것 같다. 여기 뭐 딱히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는 구경거리가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볼거리나 이런 즐길거리가 딱히 뭐 더 있는 건 아니지만. 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시골이지만, 나는 여기가, 되게 괜찮네? 네. 잘 맞는 곳이구나. 그러니까 희연님은 내수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된 거군요. 다시 볼 것도 없죠. 왜냐면 저한테 안 익숙한 처음 있는 곳이니까. 네, 그냥 앞으로 어머니 아버지가 여기 지내게 돼서 좋다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슈퍼너드 28화에서 내수읍에서 보낸 어느 겨울날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네, 여러분. 오늘 거의 2024년이 다가오니까 네. 오늘 너드의 한마디는 올해는 어떤 해였나? 네, 그런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네요. 네, 유진님 먼저 말해보세요. 일단은 저는 올해가 저한테 되게 뜻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해가 저한테는, 우리한테는 늘 열심히 뭔가를 하다 보면 매해가 새롭고 힘들고 그렇잖아요. 그쵸. 근데 올해는 희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팟캐스트를 시작을 했고 그리고 처음으로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친구를 만들고 그런 이 좀 적극적인 어떤 변화가 있었던 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얘기를 하는 쪽으로 예전에는 좀 듣는 쪽이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좀 스스로를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도 약간은 박했던 것 같아요. 저 자체가. 근데 우리가 팟캐스트를 시작을 하면서 우리 얘기를 하는 그 습관이 생긴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우리 인생에 되게 큰 변화를 가져다 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밖으로 걸어 나왔구나를 느낄 수 있는 해였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는 올해가 어떤 해였냐면 네. 제 스스로 유진님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었는데 이거는 정말 나의 너무너무 소중한 거야. 그래, 소중한 거야. 라고까지 얘기할 만한 취미가 있나? 스타트업 있잖아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희연님은 일처럼 안 하잖아요. 그건 그렇지만. 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책 읽는 것도 네. 스타트업 좀 얽매여 있기도 하죠. 솔직히 말하면. 예, 맞아요. 매몰돼 있죠. 매몰돼 있기도 하고. 근데 팟캐스트를 시작하면서 최근에 깨달았어요. 한 25화 정도 할 때쯤. 뭐를 깨달은 거예요? 편집을 하고 힘들어서 자고 일어났거든요. 근데 자고 일어났는데 왜 이불을 걷어서 이렇게 보니까 눈앞에 마이크가 또 있는 거예요. 너무 피곤해서 못 치우고 자서. 근데 그거를 보면서 재밌다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 이거 되게 좋아하네 라고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그때 엄청 피곤했거든요. 약간 미친 사랑의 단계로 넘어간 건가요? 네, 미친 사랑의 단계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왜냐면 그 전날 그렇게 힘들게 거의 잠도 안 자고 네네, 잠도 안 자. 편집도 하고 사실 약간 좀 당분간 약간 안 보고 싶을 수도 있는데 잠깐 한 며칠 동안 저는 이거를 편집할 때는 막 울고 싶은 마음으로 할 때도 꽤 있지만 딱 끝나고 나서 올려서 듣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그 이제 결과물이 나온 거를 딱 퍼블릭한 그 링크에서 딱 확인을 할 때 그럼 다 풀려요. 모든 게 다 괜찮아져요.
그래갖고 희원님이 저한테 이거 난 평생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이제 그런 궤도에 올랐구나. 즐거운? 네. 즐길 수 있는? 팟캐스트가 희원님한테 되게 큰 어떤 포션으로 이게 딱 됐다. 그 생각을 저도 했어요. 네, 근데 좀 더, 덜 피곤해하면서 즐기면서 할 수 있는. 네,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희원님이 제발. 너무 내년이 되기를. 완벽주의와 이런. 그죠, 그렇게 완벽주의 아닌데요? 좀, 이렇게, 책임감. 물론 책임감 있는 건 중요합니다만. 네. 좀 이렇게 프레셔를 되게 좀 내려놓고, 이제 옆에 있는 저도 그럼 같이 편해지고, 그러니까. 그리고 올해는 단 한 사람의 응원으로도 우리가 하는 일을 지속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정말 느낀 해였어요. 네. 그래서 저희 듣고 계신 슈퍼너드 팟캐스트 들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한테 정말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특히 개별적으로 인스타그램에 댓글도 남겨주시고 종종 메시지도 보내주시고 하시는 네. 시근침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감사합니다. 희연님이 늘 약간 좀 힘들고 네. 좀 현타 같이 올 때 그런 메시지들을 봐요. 그리고 다시 그 에너지를 충전을 하고 네. 하는데 뭐예요? 울어요? 왜 울어? 잠깐만. 네, 저는 왜 울어요? 근데? 너 이거 올리지 마. 왜? 올리지 마. 왜 올릴 건데? 하지 마. 왜? 하지 마. 잠깐만. 너무 못나게 웃고 싶지 않아. 그때는 내 카메라 쓰면 되지.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우리가 거기서 되게 힘을 많이 얻고 있구나. 그래서 나아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맞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고 최근에 제 생각에는 저희 유튜브를 와서 영상을 봐주신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세상 찐팬인 것 같거든요. 왜냐면 이 1시간 넘는 팟캐스트가 유튜브는 또 얼마나 재미난 게 많아요. 옆에 이제 추천 영상을 만들 때 또 막 뜨는데 이게 플레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유혹을 이겨내는 강한 그런 것이다. 믿음이다. 그래서 최근 28화에서 어떤 분이 매번 차에서 팟캐스트를 들었는데 이렇게 영상으로도 보니까 좋네요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날 정말 너무 즐거워서 희연님이 막 뛰었어요. 으악! 이러면서 그러니까 의학이 막 으악! 이게 아니라 희연님 좋으면 으악! 이러거든요. 그러면서 막 점프를 막 뛰었는데 그거 보면서 기분 좋으면 점프하게 되지 않아요? 저는 그런 희연님을 보죠. 저는 약간 기분 좋으면 약간 이렇게 기분 좋으면 뭔가 여기 감정이 이렇게 밖으로 발산되면서 뭔가를 신체적으로 뛰는 거죠. 근데 뛰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우리 막 즐겁고 그러면 같이 콩콩콩콩 뛰잖아요. 뛰는 거 너무 좋고. 뛰는 거 좋은 것 같아. 네, 하여튼 올해는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2024년 다음 화는 이제 2024년에 업로드가 될 텐데요. 네. 여러분 새해에도 변함없이 열심히 하는 슈퍼너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어주실 거죠? 네, 들어주시고 새해에는 좀 재밌는 프로젝트 많이 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 운동 관련된 것도 할 것 같고요. 아까 에피소드 중에 얘기했듯이 너드 특집 괴롭힘과 이런 그런 거에 대해서 필수 과문 할 것 같고 맞아요. 공부라든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말 다양한 그런 관심사? 네, 지금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다양하게 준비를 할 테니까 계속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에도 다양한 모습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슈퍼넛 안녕!